동업 파트너가 사업 위기 앞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화려한 날들의 지역과 은호는 3개월 계약 동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역은 은호 몰래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은호를 위한 몰래 준비한 식사, 새벽에 불러놓은 수리기사. 은호 역시 지역의 낡은 노트에서 자신의 꿈을 위한 세밀한 계획들을 발견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순조롭던 사업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단 소송, 투자금 회수 요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든 것. 그 순간 은호는 카페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지역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한편 성재는 은호를 가족 만찬에 초대하며 본격적인 구애를 시작하고 지역은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과 마주하게 되죠. 위기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 하지만 그 곁에는 진심으로 은호를 향한 성재가 있습니다. 과연 은호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역과 은호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 위기 속에서 진심을 확인하는 지역과 은호, 그리고 삼각관계의 결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3개월. 지역과 은호가 합의한 동업 기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했죠. 3개월 후 동업이 끝나면 지역이 사무실을 구해 나간다고. 둘은 철저히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마음은 늘 다른 법이었죠. 지역은 은호가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는 은호를 보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했죠. 10시가 넘으면 은호는 대충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못 본 척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죠. 어느 날부터 지역은 몰래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먹다 남은 것처럼 포장해서 은호 책상 근처에 슬쩍 놓아두었죠. 은호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배가 고팠던 터라 고맙게 먹었습니다. 누가 챙겨준 건지 물어보지 않았고 지역도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았죠.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카페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은호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작업했지만 손이 시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난방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사무실은 따뜻했죠. 은호는 카페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새벽에 누군가 수리기사를 불렀다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역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죠. 며칠 후 은호는 우연히 지역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채 열려있던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은호는 무심코 들여다봤다가 멈칫했습니다. 거기엔 은호의 집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가 언젠가 하고 싶다고 말했던 독립 브랜드 론칭, 필요한 자금 규모, 타깃 고객층, 마케팅 방안까지. 지역은 은호의 꿈을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있었죠. 심지어 은호가 좋아할 만한 자재 업체 리스트와 할인 쿠폰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노트를 덮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에게 냉정하게 구는 것 같았던 지역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전화 통화를 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 시각 성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느냐고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 함께 가고 싶다고 제안했죠.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성재는 늘 자신에게 따뜻했고 솔직한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말 성재와 은호는 미술관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재는 은호가 좋아할 만한 작품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은호는 오랜만에 이를 잊고 웃을 수 있었죠. 전시를 본 후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은호는 당황했지만 성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성재는 급하게 답을 원하지 않는다며 천천히 자신을 알아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역은 혼자 남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지혁은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은호는 좋은 하루를 보낸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느냐고. 은호는 성재 본부장님과 전시회를 다녀왔다고 편하게 답했죠.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노트북을 응시했지만 화면 속 글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왜 성재랑 전시회를 가는지,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편한 사이였는지. 지혁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은호는 그저 동업 파트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다음 날 성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지혁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은호에게 커피를 전하러 온 것이었죠. 성재는 자연스럽게 은호 책상에 앉아 다음 주말 계획을 물었고 은호는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키보드를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절친이었던 성재가 은호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지혁은 마우스를 움켜쥐며 생각했죠. 이건 그냥 친구가 자기 몰래 친한 사람과 가까워진 게 불편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챕터 2 성재의 직진 구애. 한편 그런 시기에 성재는 은호를 향한 마음을 더욱 분명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트를 거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성재는 은호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 소개라니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호는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부드럽게 설득했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저녁 한 끼만 함께 하자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은호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은호는 성재의 진심에 못 이겨 승낙했죠. 성재는 은호가 입을 드레스를 직접 골랐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은호에게 어울릴 만한 우아한 드레스를 선택했죠. 성재는 그 드레스를 들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침 지혁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성재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자 지혁은 무심코 물었죠. 무슨 선물이냐고. 성재는 은호를 향해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은호를 위한 드레스라고 이번 주말 가족 만찬이 있어서 준비했다고 말했죠. 지혁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가족 만찬이라고? 성재가 은호를 자기 가족에게 소개한다고? 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성재를 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은 부담스럽다고 자기가 입을 옷은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재는 웃으며 고집했습니다. 한 번만 입어봐 달라고 은호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지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했지만 한 글자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죠.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왜 성재 것만 받느냐고 자기가 뭔가 사주면 거절하면서. 은호와 성재가 동시에 지혁을 봤습니다. 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성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지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고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선물을 너무 쉽게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죠. 은호는 지혁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한 척하던 지혁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호는 지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지혁의 질투를 읽을 수 있었죠. 성재는 일부러 더 은호 쪽으로 다가가며 드레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떤 색이 은호 피부톤에 잘 어울릴지, 어떤 스타일이 은호 분위기와 맞을지.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지혁은 커피를 타러 나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밖에 나온 지혁은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죠.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은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섰다는 것을. 성재와 은호가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 저녁 성재는 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성재는 솔직하게 말했죠. 자신이 은호를 좋아한다고 이번 가족 만찬을 계기로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혁은 맥주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성재는 지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내가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고, 이제는 자신이 그 기회를 잡겠다고. 내가 은호에게 어떤 감정이 있든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성재 말이 맞았으니까요. 지혁은 은호에게 고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거리를 뒀죠. 그 사이 성재가 먼저 다가간 것뿐이었습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은호와 진지하게 만나는 것에 대해 지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친구로서 축복해 줄 수 있겠냐고. 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단순히 동업 파트너를 잃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성재가 이미 먼저 나섰으니까요. 챕터 3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바로 그때 지역의 사업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것이죠. 아침 일찍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죠. 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계약서의 조항을 문제 삼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계약서의 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은 이를 악용하려 했죠. 동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입주민들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잇따라 연락을 해왔죠. 프로젝트가 불안하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투자금 회수가 동시에 일어나면 자신이 가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차까지 담보로 잡아도 모자랐습니다. 파산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호까지 이 위기에 끌어들일 순 없었죠. 자신이 시작한 일이니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눈 밑 다크서클로 남아있었죠. 은호는 지역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수상했죠. 지역은 낮에는 은호 앞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했습니다. 여러 법률 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해결 방법을 물었지만 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죠. 계약서 상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는 게 최선이라고.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입주민들은 합의금 액수를 계속 올렸고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역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은호는 우연히 지역을 목격했습니다. 퇴근길에 지나가던 빌딩 앞에서 지역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역은 누군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돈을 마련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지역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지역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것에 대해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지역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죠.
동업자인데 왜 혼자 짊어지려 하느냐고 함께 시작한 일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지역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집단 소송건, 투자금 회수 요구, 그리고 파산 위기까지. 말하는 동안 지역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은호는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큰 위기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은호는 지역에게 물었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지역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이건 자신이 시작한 일이니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은호에게는 카페도 있고 꿈도 있는데 자신의 실패 때문에 그것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다고 말했죠. 은호는 지역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지역이 자신을 위해 혼자 짐을 지려 했다는 것이.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업자는 함께 책임지는 거라고,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은호를 이 위기에 끌어들일 수 없다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버텼죠.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갈등이 된 것입니다. 챕터 4 은호의 선택. 은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혼자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으니까요. 새벽녘에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동업자로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지역을 돕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지역에게 카페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향한 곳은 카페가 아니라 은행이었죠. 은호는 가방 속에 카페 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챙겨왔습니다. 은행 상담실에서 은호는 대출 상담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카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일주일 안에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죠. 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지역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은호는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누군가 상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지역은 은호의 손목을 잡았죠. 상담사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은호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은행 앞 거리에서 지역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카페 지분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은호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물었지만 지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은호의 카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이건 자신의 문제니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은호는 반박했죠. 동업 파트너인데 왜 혼자 책임지려 하느냐고, 같이 시작한 일이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은호의 꿈이라고, 그 꿈까지 담보 잡히게 할 순 없다고 강하게 말했죠. 은호는 지역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배 꿈은 포기해도 되냐고, 선배 미래는 담보 잡혀도 상관없냐고. 지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호는 계속 말했죠. 우리 동업자 맞냐고, 파트너는 서로를 지키는 거라고.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결국 지역은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속삭였죠. 은호는 지역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역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성재가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위기 소식을 들었다며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죠. 성재는 조건 없는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자도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성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친구의 동정은 받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죠. 성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가 위기인데 왜 도움을 거부하느냐고 물었죠. 지역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성재에게 신세를 지면 앞으로 성재와 은호의 관계를 바라보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자신의 자존심이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이 자신과의 우정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내가 먼저 마음을 정했어야 했다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이 먼저 은호에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과거의 상처에 갇혀 망설이다 기회를 놓쳤죠.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해보라고 하지만 결국 후회하게 될 거라고. 성재가 떠난 후 지혁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은호의 도움도 성재의 도움도 거절한 지금 남은 건 자신의 힘뿐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죠. 손에는 커피 2잔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내 도움을 안 받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건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자고, 분명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지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진심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울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밤새 서류를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열띤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새벽녘 은호가 먼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챕터 5 함께 찾은 돌파구. 새벽 첫빛이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혁은 밤새 계약서와 법률 자료를 뒤지며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죠. 계약서의 모호한 조항이 문제였다면 그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답일 수 있었습니다. 은호가 잠에서 깼을 때 지혁은 이미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법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리모델링 후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했죠. 주변 아파트 시세, 리모델링 후 매매가 상승률, 임대료 증가폭까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틀 후 지혁과 은호는 입주민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죠. 동대표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차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법정에서 보자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지혁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된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떤 부분이 오해를 불렀는지 명확히 했죠.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입주민들에게 리모델링 후 예상 모습을 보여줬죠. 3D 렌더링으로 구현한 아파트 내부는 입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 가치가 최소 20%는 상승할 거라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득했죠. 입주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은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100% 보장은 어렵지만 자신의 경력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덧붙였죠. 자신도 이 동네 주민이 될 예정이라고, 이 프로젝트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놀라서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가 언제 이 동네로 이사할 계획을 세운 건지 몰랐죠. 하지만 은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입주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죠. 은호의 진심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 입주민이 손을 들고 질문했고 은호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적대감은 점차 누그러졌죠. 동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일부 수정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소송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은호 역시 긴장이 풀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지혁과 은호는 카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은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은호는 고개를 저었죠. 선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지혁은 은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을 받은 은호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지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성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찾아온 성재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혁과 은호 역시 깜짝 놀라 손을 놓았죠.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실망, 배신감, 그리고 이해. 모든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성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해한 것 같다고, 내려가겠다고. 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성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챕터 6 고백의 순간, 며칠 후 성재는 은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고 말했죠. 은호는 성재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예감이 들었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성재가 선택한 곳은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창가 자리, 은은한 조명, 그리고 준비된 꽃다발. 은호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성재는 은호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호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고,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했죠. 은호는 성재의 진심을 느끼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성재는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냐고,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은호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봤죠. 급하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의 진심만은 꼭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이었죠. 지혁은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재가 무릎 꿇은 모습, 은호의 놀란 표정. 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급히 떠나 한강변으로 걸어갔죠.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혁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을. 지혁은 결심했죠. 내일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한편 은호는 성재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재의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당장 답을 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성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은호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손에는 은호가 좋아하는 꽃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혁의 모습을 본 은호는 깜짝 놀랐죠. 평소와 다른 지혁의 진지한 표정, 손에 든 꽃다발. 은호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카페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계약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 계약이 끝나도 은호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동업자로서가 아니라 더 가까운 사이로.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몰랐다고 은호를 그저 후배이자 동업 파트너로만 생각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호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지은호 당신 자체가 필요하다고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늦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은호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사람이 드디어 자신을 향해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성재가 프로포즈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재 역시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것. 은호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지금 당장은 답을 줄 수 없다고. 지혁은 놀랐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보류라는 것에. 지혁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은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성재가 프로포즈했다고 자신도 답을 보류한 상태라고. 지혁과 성재 사이에서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호에게 말했죠.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호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재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자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반면 지혁은 오랜 시간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혁이 보여준 모습들,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지, 누구의 미래를 상상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선. 은호는 성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성재는 은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을. 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본부장님은 자신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지혁 선배에게 있다고, 오랜 시간 좋아했던 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성재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호를 원망할 순 없었죠. 은호는 늘 솔직했고 자신의 마음에 정직했으니까요. 성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이 참 운이 좋은 놈이라고. 은호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말이죠. 은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지혁이가 은호를 아프게 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행복하라고, 지혁과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축복해줬죠. 은호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은호는 곧장 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던 지혁은 은호가 들어오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은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지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성재 본부장님께 거절했다고. 자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호는 계속 말했죠. 오랜 시간 선배를 좋아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을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죠. 은호 역시 지혁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의 아파트 프로젝트는 완전히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은호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3개월 계약을 정식으로 연장했습니다. 아니, 기간 제한 없는 파트너십으로 바꿨죠. 동업 파트너이자 인생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지혁은 은호를 순이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이와 강호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죠.
순이는 지역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은호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은호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강호 역시 지역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그리고 누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죠. 지역은 가족처럼 대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은호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성재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와의 추억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지역과의 우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역과 은호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죠. 은호는 자신의 브랜드 은호의 집을 정식으로 론칭했고 지역은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 옆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동업을 시작했던 카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역이 처음 은호의 손을 잡았던 곳이었죠. 지역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신을 선택한 것을. 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오히려 그때 용기 내길 잘했다고. 지역은 은호를 꼭 안으며 말했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 단단해진 사랑,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파트너십. 지역과 은호는 각자의 꿈을 이루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사랑과 사업,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이란 무엇일까요?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 꿈을 함께 키워가는 것, 그리고 선택의 순간 용기 내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과 은호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